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레스 비안도 대표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연휴 사이에 또 폭탄이 터졌어요. 중국발 폭탄이 터져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제2의 리먼이다, 뭐 중국의 리먼 사태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뭐 우리가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연휴지만 좀 분석을 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보자고 합니다. 일단 헝다그룹 이번에 근원지는 헝다그룹이에요. 부채가 무려 뭐 350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창업자는 이제 중국의 시자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58년생,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개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을 알려주고 있죠. 정말 돈이 없어서 한 살 때 어머님이 뭐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쓰다가 이제 뭐 대학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은 어, 중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보조금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뛰어난 영향을 좀 발휘했겠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이제 중국의 광저우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취직을 해서 하게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억 위안 정도의 수익을 안겨다 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3천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10만 위안으로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96년도에 이제 형다 부동산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좀 개발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큰 면적 이렇게 많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작은 면적에 낮은 가격이라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고, 여기 이제 제대로 먹히면서 2003년부터 7년간 무려 어마어마한 50배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국 최고의 자선가 1위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기부금 그 당시에 이제 총 기부금만 본다면 146억 위안, 그리고 세금 2,300억 위안, 일자리는 260만 개 정도 창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어발식으로 워낙 많이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시자인이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제 헝다그룹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세계 최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50조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생수, 식용유, 분유, 테마파크, 관광, 뭐 헬스케어, 금융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사업까지 정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뭐 과거에 좀 대우 그리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중국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더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그리고 이 부패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약간 좀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상당히 강하게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줄이 이제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데 경색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피치사입니다. 신용평가사인데요. 피치사가 이제 9월 23일 헝다그룹이 채권이자 8,300만 달러 정도를 불이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채권 등급 정크 CC 등급으로 하향을 한 바 있죠. 최근에 이제 이 헝다그룹에 의해서 주택 구매 계약금만 좀 납입한 사람이 한 15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프로젝터가 한 22개 시에서 총 800여 개의 프로젝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주택 가격이 25% 정도
할인 판매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일부 지역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미 좀 연기가 이렇게 디폴트설이 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러다가 이제 위기의 시작은 2020년입니다. 9월 달에 우회상장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어, 중국 광동성 정부에 이제 우회상장을 요청했다는 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자금 디폴트 뭐 이런 자금 압박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올해입니다. 6월 달에 채무 불이행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2026 9월 달에 이제 회사채가 투매 발생했고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자회사, 이 자산관리, 부동산 관리 업체인 자회사가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은행 대출 이자, 은행이다. 은행의 대출 이자 이 기한이 2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지금 여부가 아직 미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천 이제 9월 23일 날, 9월 23일 날 이제 1,0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1,000억 규모 정도의 5년물 채권 만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 어마어마한 또 8조 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무려 뭐 12조 정도의 규모가 또 이제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가 정말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시장이 아주 바로 뭐 파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형다그룹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뭐 마인과 곁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이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뭐 1년간 주가가 80% 폭락하게 되면서 80% 이상 폭락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루에만도 19% 정도 주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가 휘둘린다.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헝다그룹이 추진했었던 전기차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샤오미에 매각할 거다라는 그런 설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비율을 40%로 제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산 부채율을 70% 이상, 순부채율 100% 이상, 현금 대비 단기 차입금 비율 1 이하까지 이 수치를 2023년까지 만족시키지 못하면 신규 대출에 불과하는 그런 규제하고요. 그리고 5개 그룹별로 묶어서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선을 정하는 대출 총량 규제까지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최근에 채무 불이행 규모가 7조 원 이상인데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폭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 나라가 어떻게든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은 이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의 어떤 집권 이게 저 중요한 목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회사채 시장에 회사채의 위안화표 채권이 굉장히 많이 급증해 있고요. 달러도 굉장히 많이 급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파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이유, 이거는 이제 헝다그룹의 반대 세력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마인과 얼마 전에 이제 축구 구단을 같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 마인과의 친분. 근데 뭐 최근에 마인은 이 좀 물러나게 됐고 최근에
알리바바 그룹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좀 어,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350조의 채무 정부가 감당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자에 대한 본보기 파산이다.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본보기성의 파산.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어떤 그런 본보기로서 파산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반면에 이제 회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급감하다. 뭐 연계된 일자리마다 수백만 개 되니까요. 그리고 3연임이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민심 우려. 예. 근데 이것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든가 일자리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에 셀 것이고 반면에 뭐 이런 이유로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한 연쇄도산 우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붕괴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회생을 시킬 것이다. 어떻게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방향을 보게 되면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본다라면 지금까지 현재의 시진핑의 어떤 행보를 본다라면 형다그룹을 파산을 시키긴 하는데 좀 이게 뭐 완전히 뭐 붕괴되는 파산하기보다는 목표 자체가 이제 경영권에 대한 교체 이미 뭐 교체됐죠. 그래서 시자인 회장이 얼마 전에 회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 사람들이 지금 뭐 경영에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시진핑이 목표했던 부분들이 달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을 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은 이제 3년이 목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0월 달에 이제 잡혀질 것 같고요. 부동산 폭등,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헝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헝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분양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저가 분양하게 되고 가격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질서 있는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어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조조정, 또 이제 부실한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교체하고요,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가 지분을 살 거다라는 어떤 내용이 발표됐었고, 그리고 이제 디디 출신의 창업자가 이번에 그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목적은 이제 반대파 청산,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복종,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다 지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얼마 전에 디디 출신의 사업 창업자가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경영권을 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좀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중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국유기업이죠. 하롱자산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라이샤오민이라는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패를 저지른 걸로 나오고 있고요. 사형이 결정되고 사형이 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공산당 설립 이후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뇌물만 3천억 정도 그 이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상대 뭐 혼인했다. 그 외에 뭐 수많은 여자들과 여성들과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온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서는 뭐 100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발견된 현금의 무게만 3톤, 뭐 금액으로 한 45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전 재산이 몰수가 됐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하롱자산그룹의 이제 부실자산 70조 원 정도가 지금 매각 중에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뺏고 또 나라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나라가 개입하게 되면서 불이 꺼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부실 경영으로서 물러나게 되면은 나라가 지분을 매입하고 그래서 또 다시 매각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라이 샤오민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뭐 그때 뭐 포착된 돈 다발로 추산되고 있고요. 추정되고 있고 중국의 최근 흐름만 볼게요. 공동부유라는 말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굉장히 선망했었던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실패했던 공동부유 정책 이걸 지금 시진핑이 다시 들고 오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의 계열사 엔트그룹 상장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해서 벌금 3조를 부과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알리바바 그룹도 이제 뭐 중국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얼마 전에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이 중국의 마인이 이제 이 중국의 금융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비판하게 되면서 눈밖에 났던 것이고 이제는 마인도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뭐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의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리추싱 최근에 합동조사 규제 뭐 주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최근에 사교육 규제 140조의 민간 교육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위해서 철강, 원자재 생산에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금지가 됐고요. 텐센트의 음악 독점 판권도 포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공유 부유 여기에 대해서 기부 행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 부유 협력에 최근에 1,000억 위안 정도, 17조 원 규모죠. 이것을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도 500억 위안 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판도도 이 기업도 100억 위안 정도를 투입하겠다 나오고 있고요.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명에게 7천억 정도의 규모로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제2의 리먼이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리먼 같은 경우는 62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요. 헝다는 350조, 이 중에서 달러 부채가 256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UBS, 프랑스의 아민디라는 이런 이제 투자사들이 투자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블랙록, 중국에 투자했던 블랙록을 현저하게 좀 비판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중국은 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먼은 10배 정도의 파생 상품이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체도 리먼보다는 현재 좀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은행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리먼과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파산한다면 뭐 여기에 투자했던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은행들이 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금융 당국이 공상은행 등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익스플로저가 얼마냐라는 것을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는 것을 또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은행별 총 대출액 대비 헝다 대출 비중을 보게 되면 민생은행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8%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대, 중신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민생은행이 가장 많이 대출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다그룹이 실물 자산 상환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판매가 기준으로 최고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파트는 28%, 그리고 오피스텔은 46%, 상가는 52%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부동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헐값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홍콩 증시는 급락이 좀 저지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안 봐도 비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시진핑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게 만드는 거죠. 팔게 만들고 경영권을 교체를 하게 되고 최대한 이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 기업이 완전 파산하게 되면 시진핑으로서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제2의 리먼 사태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20%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또 리포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산 고품이 워낙 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작은 어떤 악재도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악재들이 가공돼서 나오는 것이고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미국에서의 또 이런 채무 상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또 FMC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헝다그룹의 사태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진핑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좀 잡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길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헝다그룹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우리 돈만의 TV가 대신 이렇게 또 조사해서 좀 요약해 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밤에는 매일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주식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이 이제 워낙 휴일이 길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업체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